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모든 논란과 이목이 집중된 거라고 하면은 엔터주가 되겠죠. 오늘 엔터주에 대해서 EBS 투자증권의 안진아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무지하게 바쁘고 정신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너무 바빠요. 예, 진짜 아주 뭐 드라마처럼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SM 2대 지주로 올라서자마자 하이브가 이수만 총괄의 지분을 인수해가지고 1대 지주가 되고, 그러면서 경영권 분쟁, 하이브와 카카오의 대결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지난 2월 7일에 카카오가 먼저 공시를 통해서 SM의 지분 9.1% 정도를 예. 이제 제3자 유증과 12 인수를 통해서 지분을 획득을 한 상황이고요. 뒤이어서 바로 이제 하이브 측에서 공시가 나온 거는 이런 최대 주주 이수만 프로듀서의 지분을 14.8%를 매입을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25%까지 최대 25%까지 공개 매수를 통해서 이제 최대 주주 지분 매입 단가와 똑같은 매입 가격을 12만 원을 제시를 하면서 소액 주주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정당한 기회를 좀 부여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시를 한 상황이고. 만약에 공개 매수 12만 원에 최대 주주 지분까지 더 합산해서 최대로 이제 하이브가 지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은 39.8%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사실상 뭐 하이브가 SM의 최대 주주로 등극함과 동시에 이제 하이브와 SM이 이제 사실상 하나의 기업으로 이제 합병이 되는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자 여러분들, 이 소액주주분들은 아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 공개 매수가보다 주가가 더 올라 버렸어요. 지난 금요일은 13만 원까지 가서 오늘 물론 좀 하락하긴 했지만 아직도 12만 원대인데 공개 매수가 이 주가 수준이라면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지켜봐야 알겠지만요. 오늘부터 굉장히 좀 일정이 가파릅니다. 일단 오늘 금일 오후 2시에 SM 컨콜이 있고 내일 하이브 실적과 동시에 컨콜이 있고 21일 내일 22일에 이제 가처분 소송 신문 기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통해서 지분 9.1%를 취득한 것에 대해서 이수만 최대 주주 프로듀서가 바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 거고요. 이 판결에 따라서 조금 또 시장은 한동안 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SM 인수 딜이 사실상 한순간에 뭐 거론됐던 것들은 아니고 지난 2년 전, 3년 전부터 꾸준히 이제 제기가 되었던 것들이고 시장에서 예상하던 3조 원에서 4조 원 딜을 베이스로 계산을 해봤을 때 최대 주주 지분을 뭐 대략적으로 20%라고 가정을 해보면 단가가 12만 원에서 16만 8천 원까지 레인지가 나오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한 것에서 이제 하이브는 뭐 적당한 프리미엄을 주고 이제 최대 주주 지분을 가져오는 상황인 것들이고 뭐 SM의 주가가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하단은 12만 원을 지지를 하는 것은 이제 명확해진 상황인 거고 여기서 이제 카카오의 뭐 가처분 기각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뭐 공개 매수를 통한 지분 매입을 확보에 나설 것인지 이런 행보에 따라서 SM의 주가는 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하이브가 제시한 12만 원의 공개 매수가는 뭐 하단 지지선이라고 일단은 당분간은 그렇게 봐야겠네요. 자, 또 하이브가 SM뿐이 아니고 좀 미국의 힙합 전문 레이블이죠. QC 미디어 홀딩스 인수권도 체결했는데 뭔가 이제 하이브의 꿈이 단순히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주 글로벌하게 뭔가 펼칠 것 같은데 이럴 동안 이익 모멘텀 같은 건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같은 날 또 공시가 나왔고요. 좀 SM 지분 인수 취득에 많이 좀 묻힌 상황인데 QC 미디어 홀딩스라고 미국의 힙합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100% 연결 자회사 편입으로 현금 3천억 정도로 이제 지분 취득을 한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SM 지분도 사들이고 해외 레이블도 이제 취득함으로써 좀 자금상 뭐 여력이 없지 않냐 뭐 이러한 일부 지적 사항이 나오긴 하지만 여력이 없는 사항치고 국내외 지금 레이블들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좀 국내 시장의 글로벌 시장의 K-팝을 이제 확산시키는데 좀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단기적인 바로 이익 모멘텀보다는
1년 전 인수한 이타카 홀딩스 그리고 이번에 더불어서 좀 음악적인 장르를 넓힌 이제 QC 미디어 홀딩스 인수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이제 K-팝의 글로벌 진출과 더불어서 이제 다양한 음악적 포트를 좀 다각화하려는 시동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단순히 그냥 K-팝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니고 네. 글로벌한 음악을 뭐 지배하는 뭐 공룡 빅4 안에 든다든지 뭐 이런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안진아 연구원의 리포트를 통해서 하이브가 SM 지분 인수 후 예상되는 시너지를 5가지를 정리를 하셨는데 그걸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첫 번째로는 엔터 본업 간의 K-팝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IP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엔터사 레이블에 이제 뭐 다각화될수록 더 확충되면서 다양성을 존중해주면서 시장을 석권해가기에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글로벌 탑티어 K-팝 아티스트의 라인업들을 확장하면서 K-팝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두 번째로 제가 좀 기대하는 바는 하이브의 유일무이한 플랫폼이죠. 이제 위버스의 글로벌 진출이 또한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플랫폼 안에 엔터사들 IP들이 이제 더욱더 아티스트가 확장이 된다면 이 플랫폼 내부에서 이제 발생하는 IP 비즈니스를 가지고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서의 마진 효과도 사실상 지점 매출 대비 훨씬 더 배 이상으로 이익이 모멘텀이 창출이 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의 시너지 확대 그리고 말씀드린 K-팝 아티스트의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진출 가속화 그리고 밸류 체인이 좀 내재화되다 보니까 이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이제 이익의 창출이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란 이름답게 벌집이란 이름답게 정말 진짜 뭔가 변화가 있군요. 자, 지금 약간 변수가 뭐 SM 관련한 변수가 있긴 한데 하이브 목표 주가나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저는 이번 그 SM 지분 인수를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라는 시나리오 가정 아래 이제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SOTP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목표 주가 37만 원을 제시를 했고요. 기존에는 이제 타겟 P를 이제 12개월 이제 포워드 이익에 적용해서 이제 순이익에 적용해서 산출했지만 제가 이번에 좀 밸류에이션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글로벌 엔터 레이블로 이미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엔터의 본업 그리고 이제 플랫폼의 가치를 따로 또 산정해서 같이 합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다라고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의 이익 모멘텀을 합산해서 타겟 밸류를 적용했을 때는 37만 원까지 업사이드 현재 주가의 나온다. 2배입니다. 네. 항상 저는 2배를 외쳤는데 뭐 시장에서는 처음에 받아들이기엔 주춤하지만 결국엔 주가가 그만큼 다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저는 이번에도 자신이 있습니다. 예, 안진아 연구원 아주 자신만만하십니다. 나중에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SM은 조건에 따라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과 섣부른 투자, 변동성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섣부른 투자는 자제해야 된다 이 시각이 섞여 있는데 연구원님 어떻게 권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하기에는 놓칠 수 없는 호재이긴 하죠. 경영권 분쟁이 발생을 하면 일반적으로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하단에 지지까지 매수 가격까지 공개적으로 이제 공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12만 원 언더에서는 충분히 좀 모멘텀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영권 지분 확보에 약간 과시야, 좀 경쟁이 좀 급변하는 상황에서 SM의 주가가 12만 원 이상에서 좀 왔다 갔다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여기서 더 무리해서 자금을 뭐 추가적으로 이제 매입해서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 딜이 다 끝나고 났을 때 과연 이익이나 모멘텀이 어떤 엔터사한테 돌아갈 것인가라고 이제는 좀 이제 플레이를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게 SM 같은 경우는 지난 17일까지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거의 900억이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개인들이 많이.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거의 증가율 처음 대비 봤을 때 거의 1000%가 넘는 상황이라 사실 이런 경영권 지분 관련된 이슈가 좀 소멸이 되면 굉장히 좀 SM의 주가 모멘텀은 단기적으로 확
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뒤늦게 이제 무리하게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좀 손해를 보실 수가 있으니 좀 이러한 것들을 일정이라든지 뭐 이슈 사항을 잘 이제 뉴스 플로우를 파악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작 뉴스 나와서는 대응하기 쉽지 않은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핑크 재계약도 뭐 긍정적이라고 하고 뭐 신인 그룹 뭐 티저 영상도 뭐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YG 같은 경우는 일단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리오프닝 수혜를 가장 많이 가져갈 엔터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월드 투어에서 가장 많은 모객 수를 지금 동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연초에 바로 맞춰서 신인들의 이제 티저가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랙핑크 다음으로 7년 만에 신규 아티스트 걸그룹들이 이제 데뷔를 목전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엔터 본업으로 보면 이런 리오프닝의 수혜, 그리고 신규 아티스트 IP의 다각화, 그리고 아티스트 팬덤의 확장이 이제 골고루 이제 직접적으로 가시화될 사업을 꾸려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두 자릿수 이상의 이제 외형 성장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우리 엔터 산업에 뭔가 거대한 변화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올해 상반기 엔터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이슈적인 대응을 놓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을 잘 팔로우 하시는 게 관건인 것 같고, 솔직히 이러한 것들은 단기적인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할 때는 그 실적 회사가 나오는 엔터사의 중장기적인 전략, 그리고 펀더멘털 아티스트 라인업들을 이제 보시면서 잘 대응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이제 본업에서 얼마나 돈을 버느냐 이거 관건이겠죠. 예,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진아 연구원과 함께 엔터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